자, 여러분, 이제 창업과 기업가 정신에 대해서 다뤄보면서, 이제 이번 주부터 여러분들 그 팀 기반 프로젝트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팀 기반 프로젝트의 최종 완성은 아마도 그 13주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사업 기획서를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유튜브에 탑재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유튜브 주소를 알려드릴 거예요. 제 주소인데요. New Education 424 이게 제 아이디고요. 그 다음에 비밀번호는 GTKIM424입니다. 나중에 다 알려드릴게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동영상으로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그 유튜브에 업로드 시키고 그 업로드된 그 내용들을 제가 그 14주 정도에 여러분들에게 탑재를 하고 또 그때는 여러분들 참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을 탑재를 한 그거를 제가 시텔에 올리면 시텔에 제가 그 시간대를 정해 줄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 뭐 우리 수업 시간이 있죠. 수업 시간 그 시간대에 딱 평가를 할 수 있도록 그 장치를 마련해 두고 그 시간에 여러분들은 딱 들어와서 그거를 보고 여러분들은 그 뭐죠? 그 평가를 할 수 있는 평가지를 그때 공개하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이 부분은 좀 더 고민하고 말씀을 드릴 테고요. 이제 여러분들에게, 기업가 정신이 뭐냐, 창업에 있어서 창업자가 가져야 될 정신이 기업가 정신인데, 기업가 정신을 처음 얘기했던 사람이 슌페터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먼저 슌페터의 기업가 정신, EBS 이 지식 채널에서 나왔던 부분들의 동영상을 먼저 한번 보시고, 이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한번 시청해 보십시오.
슈페터의 기업가 정신을 한번 보셨나요? 1800, 그러니까 19세기죠. 그럼 한 100년이 넘은 전에 슈페터라는 사람이 기업가 정신을 얘기하면서 어, 창조적 파괴와 혁신을 지속적으로 하는 사람이 기업가다 하는 것들을 이렇게 제시를 해놨는데 우리의 일상에 있어서 과감하게 한번 헤쳐보고 한번 파괴해보고 새로운 거기서 질서를 찾아보고 또 끊임없이 혁신을 가져보는 우리가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창업과 기업가 정신의 이해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기로 합시다. 구체적으로 이제 이거는 앞으로 제가 교과서를 지금 작업 중에 있는데 교과서의 일부 내용들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의 목표는 이번에 창업의 여러분들 개념과 특성을 여러분들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으니 잘 들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기업가 정신의 개념과 특성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창업과 역량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들 창업의 개념과 특성을 좀 한번 볼게요. 일반적으로 창업이라는 게요. 새로운 사업을 개시하는 거, 스타트업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사업을 개시하는 거, 이거를 창업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창업은 기회를 포착해요. 그리고 새로운 아이디어, 사업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필요 자원을 조달하고, 조직을 잘 관리해서 실제로 사업을 수행하는 그런 기업가적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면에서 보면 창업자가 특정한 창업 아이디어를 가지고 자금을 동원하여 특정한 고객의 가치와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드는 사업을 시작하는 것, 이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시 보면 이거죠. 자, 새로운 아이디어를 포착하여 고객의 가치를 실현하는 고객의 가치, 그 다음에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사업 목표를 설정하고요. 이에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제품이나 서비스, 이제 우리는 서비스겠죠.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수익을 창출하려는 사업을 시작하는 것, 이것이 하나의 창업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들 창업과 경영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창업은 사업과 경영과 연관은 되지만 구별되는 개념이에요. 창업은요, 새로운 아이디어로 사업을 시작하는 걸 얘기하고, 사업은 어떤 일을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경영하는 걸 얘기하고, 경영은 뭐냐면 이미 만들어진 사업체를 속공적으로 유지, 성장, 발전시켜가는 활동이죠. 그러니까 보면 일단은 창업은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사업 아이템을 생각해서 어떤 사업을 시작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은 뭐냐? 어떠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경영하도록 기획하고 아이템을 만들고 실제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 이 사업을 하는 그런 어떤 목적이나 계획을 가지고 경영을 하는 그런 활동을 사업이라고 하면 이 경영은 뭐냐면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유지, 성장, 발전시켜가는 활동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창업의 특성. 창업은요,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여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므로 사업에 대한 불확실성과 높은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수하고 도전과 또 이렇게 의사결정을 하는 해야만 하는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불확실성과 높은 위험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기회를 포착해서 사업을 시작하는 그러한
도전과 의사결정이 하나의 창업의 특성이다. 그래서 창조와 모험성, 높은 위험의 수반, 그 다음에 불확실성 하의 의사결정, 새로운 도전 기회. 이게 하나의 창업의 특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요. 창조와 모험으로 높은 위험이 수반된다. 이게 하나의 창업의 어떤 특성입니다. 창업은 내가 가지고 있는 사업 아이템, 자금, 경영 능력, 기술 등 모든 자원을 동원하여 자기 주도로 새로운 사업 영역을 개척하는 일이기 때문에 창조적이면서도 동시에 모험적이다. 그리고 창업은 새로운 사업에 대한 자본과 인적 및 물적 자원의 투입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위험이 따른다. 완벽한 창업 준비에도 예상하지 못한 변화와 상황을 발생하여 기대보다 적은 수익이나 창업 실패를 가져올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이것뿐만 아니라요. 이따 보겠지만 여러분들 어떤 창업이 성공하려면 여러 가지 제도적인 여건도 필요하거든요. 또 여러 가지 그런 창업이 수행될 수 있는 어떤 문화적인, 제도적인 그런 여건뿐만 아니라 어떤 규제가 어떠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이따가 한번 KBS 뉴스를 한번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겁니다. 자, 또한 불확실한 결정을 하지만 새로운 도전 기회를 제공하는 게 어떤 창업의 특성이다. 창업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경영 환경 속에서 미래를 정확히 예측하고 신속히 판단하여 적절한 의사결정을 하여야 하는데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불확실성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업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어떠한 위기 상황이나 또 어떠한 기회가 올지 우리도 아무나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이로 인해 사업의 과정과 결과를 전망하여 어떻게 전망할 수가 없어서 창업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데 어려움을 줄 수도 있다. 이게 불확실한 결정이라는 거고요. 창업은 여러 가지 불확실성에서도 좋은 사업 아이템을 통해 성공할 경우 자아 성취, 인정과 명예, 일 자체에 대한 만족감, 보다 많은 수입으로 윤택한 삶을 추구할 수 있는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제공해 준다. 그러나 이렇기 때문에 창업이라는 것은 굉장히 도전 가능한 또 새로운 기회를 찾는 하나의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거를 보기 전에 여러분들 한번 아까 전에 얘기했던 스타트업의 눈물이라는 그러한 뉴스 기사를 한번 보신 후 여러분들 한번 다시 한번 기업가 정신이 무엇인지 한번 제시해. 스타트업 창업은 쉽지만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특히 우리나라에서 스타트업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장애와 어려움이 있는데요. KBS 뉴스를 보시면 자세하게 여러분들은 살펴볼 수 있을 텐데 특별하게 어떤 제도의 문제, 규제가 심해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더라도 우리나라의 어떠한 기업, 어떤 스타트업의 어떤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제도적 장애, 또 이런 부분들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핀란드의 어떤 대학생들의 어떤 사례도 있으니까 한번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꾸 이제 제가 이제 이런 사례들 가지고 자꾸 이렇게 좋은 동영상들을 좀 보여드릴 거예요. 교수님은 강의 안 하고 왜 이런 걸 하나 했을 때 저보다 먼저 이렇게 스타트업을 하신 분들 혹은 이러한 뉴스들을 좀 보면 여러분들이 더 실감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세계적인 대기업들도 처음엔 소규모 창업, 즉 스타트업 기업으로 시작했죠. 그러나 우리나라 스타트업의 현실은 어떨까요?
다시는 한국에서 창업하지 않겠다 하는 말이 나올 정도라고 합니다. 먼저 차정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운전대를 잡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차로를 바꾸고 돌발 상황에도 신속하게 대응합니다. 서울대 연구팀 스타트업이 순수 국내 기술로 만든 자율주행차 스누버입니다. 지난해엔 국내 최초로 도심 자율주행에도 성공했습니다. 사람을 탑승시킬 수 있는 레벨의 자율주행, 그거는 세계로 봐도 탑5에서 탑 10 안에 들지 않을까. 그런데 이 스타트업은 사업 초기부터 큰 어려움에 부딪혔습니다. 열악한 사업 환경 때문입니다. 기존 자동차에만 맞춰진 법규 때문에 시험 주행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관련 보험 상품도 없어 시험 주행 중 사고에도 제대로 대비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지난해 연방정부 차원의 자율주행법이 있는 미국으로 본사를 옮겼습니다. 공유 차량이 어려움을 겪는 걸 보고 이게 자율주행차도 앞으로 이 서비스나 실제로 상용화하는 데 있어서 난제들이 많겠다. 국제 기준에 못 미치는 경직된 규제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현행법 체계에선 글로벌 스타트업 100곳 중 70여 곳은 우리나라에 진출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뒤늦게 정부도 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때까지 규제를 면제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지만 업계는 걱정이 많습니다. 스타트업들이 가기 위해서는 속도가 제일 중요한데 샌드박스 법이 도입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관련된 절차들이 좀 더 너무 복잡한다거나 라고 한다면 사실은 유명무실해지겠는. 녹록지 않은 현실 속에 혁신 기업들의 창업 의지마저 꺾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차정인입니다. 클래시 오브 클랜, 앵그리버드, 세계적으로 인기를 끈 모바일 게임들입니다. 공통점은 제조사가 핀란드 기업이라는 겁니다. 두 기업 모두 스타트업으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핀란드는 과거 휴대전화 제조사 노키아로 유명했었죠. 국가 경제의 25%를 책임지던 노키아가 쇠락하면서 핀란드 경제도 휘청했는데요.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스타트업의 활약으로 핀란드는 이제 혁신지수 1위 국가로 탈바꿈했습니다. 이런 극적인 변화가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핀란드 현지에서 이재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현란한 조명 아래 펼쳐지는 힙합 공연. 콘서트 같지만 스타트업 3천여 곳이 참가한 세계 최대 규모 창업 행사입니다. 노키아의 몰락이 시작되던 2008년 핀란드 대학생들이 만들어 창업 디딤돌로 자리 잡았습니다. 소형 위성 여러 개로 지구를 관측하는 사업으로 6천억 원을 투자받은 스타트업. 역시 수업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대학생들이 창업했습니다. 이 대학에서만 매년 스타트업 40개가 나올 정도로 청년 창업은 일반적입니다. We were already building satellites at the university, so the concept of building your own satellites and launching them to space didn't feel very strange. 창업 전 과정을 대학이 지원하고 정부도 힘을 보탭니다. 정부 조달 예산의 5%는 혁신 기술에 사용하고 자율주행차와 5G 등 신기술을 시험하도록 구축한 시설은 작은 기업에도 골고루 기회가 주어집니다. It's a better policy to really support by the government than really the broader ecosystems and platforms and really share the development risk. 성공을 거둔 기업들은 다시 신생벤처에 투자해 사회에 보답합니다. And I try to offer my thoughts on those and of course also share my own learnings so that the entrepreneur doesn't repeat the mistakes that I've done. 노키아의 빈자리는 연매출 2조 원을 넘는 슈퍼셀 등 스타트업들이 메우고 있습니다. 정부, 대학, 기업이 함께 만든 스타트업 생태계가 위기에 빠졌던 핀란드 경제를 부흥시키고 있습니다. 헬싱키에서 KBS 뉴스 이재입니다. 자, 잘 보셨나요? 이제 기업가 정신의 개념과 특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업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고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개발하여 새로운 사업을 도전하는 창업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창업가는 누구냐? 변화를 탐구하고 대응하며 변화를 기회로 이용하는 사람. 위험 감수하며 사업 기회를 발굴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혁신을 촉진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아까쯤에 여러분 봤지만 순페타라는 사람,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하고 새로운 생산의 방법의 도입, 새로운 조직 형태의 창조, 새로운 원재료의 활용으로 기존 경제 질서를 파괴하고 혁신을 쫓는 사람을 기업가라고 보았습니다. 피터 드러커는 누구냐면 피터 드러커라는 이번은 타계하셨어요. 얼마 전에 경영학의 아버지라고 불립니다. 이분은 바로 기업가 정신을 뭐라고 했냐면 변화를 탐구하고, 그러니까 기업가는 변화를 탐구하고 변화에 대응하며 변화를 기회로 이용하는 사람을 드러커는 창업가 혹은 기업가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다음에 칼 베스트라는 사람, 다른 사람이 발견하지 못한 기회를 찾아 상식이나 권위에 사로잡히지 않고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사람. 또 스티븐스라는 사람은 현재 통제 가능한 한정된 자원 이상의 기회를 추구하는 사람. 그다음에 쿠라코 핫제스라는 사람은 시장에서 기회 포착으로 보상을 추구하는 혁신자. 이렇게 보았습니다. 다음 이건 제가 그린 거예요. 제가 그린 거라서 아직 그 책에 이렇게 나타나서 아직 우리 출판사에서 그림을 그려주진 않았지만 제가 이거를 좀 이렇게 넣었습니다. 창업가는 누구냐면 지속적인 혁신을 통하여 사업을 주도하는 변화 촉진자입니다. 변화 촉진자. 일단 창업가가 필요한 그런 능력은 조직과 시간 관리 능력, 인내력, 풍부한 창조성, 도덕성, 목표 설정 능력, 적절한 모험심, 유머 감각, 정보를 다루는 능력,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 구상 능력,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는 창조성, 의사결정 능력, 도전정신 등 이러한 것들이 창업가에게 필요한 하나의 능력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기업가 정신은 바로 미래의 불확실성과 높은 위험에도 불구하고 주도적인 기회를 포착하고 도전하며 혁신적인 활동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실천적인 역량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기업가 정신은 이렇게 도전정신, 리더십, 또 이 도전정신 이 두 가지인데, 그다음에 혁신성, 가치지향성, 창조성을 하나의 특징으로 하고 있는데, 제가 보면 먼저는 뭐냐면 자기주도적인 사람입니다. 자기주도적으로 불확실하고 위험한 상황에서 도전. 이러한 불확실성이겠네요. 여기가 잘못 적었네요. 여기 그러지만 불확실성, 그다음 불확실성과 위험성이라고 여러분들 여기 고쳐 주십시오. 그다음에 이러한 상황에서 자기주도적으로 수행하는 그런 리더로서의 사람이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고 도전하고, 여기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불확실성 혹은 모험, 불확실성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위험상. 그래서 어떻게 해요? 혁신활동을 통해서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편익을 위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하나의 창조성이다. 제가 지금 정의를 여기다가 지금 옮겨본 건데 요게 좀 틀렸네요. 이렇게 기업가 정신이 이런 의미다라는 것들을 여러분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업가 정신에 대해서 또 슌페터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업가의 혁신행위, 기존 질서를 파괴하고 위험을 감수하면서 창조적 파괴를 이루려는 기업가의 노력이나 의지를 기업가 정신으로 보았습니다. 자, 피터 드러커는 변화를 탐구하고 대응하며 변화를 기회로 이용하는 것, 위험을 무릅쓰고 기회를 사업하려는 모험과 도전 정신을 갖다가 기업가 정신으로 보았습니다. 하나만 좀 볼까요? 유성훈이라는 이분은 미래의 불확실성과 높은 위험에도 불구하고 주도적으로 기회를 포착하고 도전하며 혁신활동을 통해
개인적, 사회적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실천적인 역량으로 보았습니다. 이게 기업가 정신입니다. 자, 창업가에는 이렇게 역량, 아까 지금 능력이 있었는데, 창조력, 창의력, 창의성, 위험 감수 및 모험, 도전, 그 다음에 인내, 자기신념, 자율, 성취 욕구, 유연성 및 적응력, 그 다음에 시장기의 포착력, 이런 것들이 창업가가 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창조력은 이질적 분야 간 창조적 결합 및 융합을 시도를 하여서 새로운 결과를 산출하는 능력을 얘기하고요. 창의성은 창의적이고 혁신지향적인 그런 측면들을 얘기하고, 위험 감수 및 모험 도전은 계산된 위험을 감수하면서 도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인내는 참을성을 가지고 끝까지 밀고 나가는 것. 그 다음에 자기신념은 자기에 대한 믿음, 다른 걸로 하면 자기 효능감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자유, 타인으로부터 통제받지 않고 자기 통제하에 일을 하고자 하는 것. 그 다음에 성취 욕구는 높은 수준의 성취 동기를 갖는 겁니다. 미안합니다. 그 다음에 유연성 및 적응력은 유연하여 적응력이 뛰어나. 그 다음에 시장기회 포착력은 시장기회를 감각적으로 알아차리는 이런 능력들을 갖다가 창업가 역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기업가 정신, 그러니까 창업가 역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팀원수가 제시한 22문항의 설문지를 한번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죠. 나는 오랜 시간 일을 추진할 수 있는 열정과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스스로 세운 목표를 달성하는 자신감이 있습니까? 일시적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특정 사업에 참여할 의향이 있습니까? 명확한 목표를 설정할 수 있는 능력과 결단력이 여러분들 가지고 있습니까? 실패할 경우 실망하지 않고 문제점을 밝혀내고 배우려는 노력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나요? 또 볼게요. 다음 한번 예를 들면 독립심이 강하고 책임감을 강합니까? 또 어떤 자기가 세운 목표와 경쟁을 하고자 하는 여러분들 그런 의지가 있습니까? 또 기업가로서 창의성과 기술 혁신 능력을 여러분 지닌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런 22문항의 문제를 여러분들은 한번 체크해 보시고 내게 얼마나 기업가 정신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강의를 바탕으로 해서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창업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번 우리 수업 시간에 제시했던 여러 가지 이론적인 측면들을 한번 실제로 한번 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면서 적용해보는 실제를 가져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여러 가지 배달을 많이 하다 보는데 그 배달에 있어서 아주 선두주자인 배달의 민족 좀 문제가 됐었지만 왜 이 배달의 민족의 사장님께서 창업을 하셨고 이런 창업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신념이 있었고 또 그걸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셨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한번 쭉 보면서 여러분도 창업자의 꿈을 이뤄가는 데 있어서 뿐만 아니라 창업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이 필요하고 또 어떠한 자세가 필요한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이 동영상 한 15분 정도 되거든요. 한번 그 강연했던 내용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배달의 민족을 만들고 있는 우아한 형제들의 김봉진이라고 합니다. 요즘에 창업이 엄청나게 열풍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정년퇴직도 빨라졌고 평생 직장에 대한 개념도 희미해졌고요. 그리고 대학생들이 졸업 후에 취직도 좀 어려워진 것 같아요. 예, 그런 와중에서 스티브 잡스가
스마트폰을 만들면서 새로운 시장을 만들었죠. 그래서 새롭게 도전할 수 있는 여러 기회들이 열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 저는 그 창업을 하고 나서 3년 정도가 됐는데요. 제가 그동안 겪었던 이야기들, 그동안 느꼈던 것들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 저희 회사예요. 회사 이름이 우아한 형제들인데요. 처음에 지금은 이렇게 여직원들도 많고 그런데 처음에 여직원들이 안 뽑혔어요. 한 20명이 될 때까지는 여직원들이 안 뽑혔어요. 그래서 왜 그럴까 계속 고민했더니 이름을 잘못 지은 거예요. 회사 이름을. 예. 우아한 형제들이라고 줬더니 남자들밖에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심각하게 진짜 고민을 했어요. 우아한 남매들로 바꿔야 되나. 예, 그랬는데 그때 이제 회사를 옮기면서 인테리어를 바꿨더니 여직원들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여기 계신 분들도 여직원을 좀 많이 뽑아야겠다 그러면은 인테리어를 예, 바꾸시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지금 이렇게 해서 80명 정도가 되는 회사를 지금 이끌고 있는데요. 처음부터 창업을 해야겠다, 사업을 해야겠다, 기업가가 돼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저의 어렸을 때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저는 화가가 꿈이었어요. 예, 빈센트 반 고흐를 보면서 참 멋진 인생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평생 남들에게 인정받지 못하지만 나 스스로의 내 영혼을 아주 깊이 있게 파고들어서 그리고 나서 이렇게 외롭게 폐병 환자가 돼서 예, 죽은 다음에 나의 자식들이 내 작품으로 부자가 되는 예, 이런 것들을 생각을 했었어요. 예, 제가 어렸을 때 화가가 된다는 거는 어르신들이 환쟁이라고 그랬어요. 돈도 못 벌고 집안을 아주 어렵게 만드는 골칫거리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화가가 굉장히 되고 싶어가지고 아버지께 고등학교 들어갈 때 예고를 갈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가정 형편이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예고 가는 건 좀 포기해야겠다. 중학교 때부터 미술학원을 보내는 건 좀 무리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제가 그때 10대여서 혈기왕성하게 아버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버지, 그러면 저 공고를 가겠습니다. 예고를 못 갈 바에 공고를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래, 공고를 가라. 예. 그래서 공고에 가게 됩니다. 근데 정말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해야지 그 안에서 빛을 발하잖아요. 근데 하기 싫은 거를 하게 되고 붓을 잡고 싶었는데 맨날 납땜질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일주일에 열 몇 시간씩 납땜질을 했고요. 미술이란 과목 자체가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 학교를 다니기 싫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성적이 어땠냐면은 42명 중에 40등을 했어요. 예, 제 뒤에 2명이 있었는데 축구부였습니다. 예, 여기 다른 분들도 뭐 공부 잘하실 것 같으니까 앞쪽에서 1, 2등 사이에서도 경쟁이 치열하지만 사실은 뒤에서도 경쟁이 치열해요. 이게 명예가 달린 일이거든요. 그렇지만 제가 또 예의가 바르러서 축구부한테까지 그거를 자리를 빼앗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예, 뒤에 축구부 2명을 두고서 이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아버지한테 정말로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집에서 지원을 받고 이제 미술학원을 다니고 디자인으로 전공하게 됩니다. 사실은 그전에는 그림을 그리면은 무조건 화가가 돼야 된다고 생각했지만 고등학교 때 디자이너라는 직업이 있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또 다른 일을 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거 대학생이 돼서 디자인과를 전공했더니 장학금도 받고 좀 재밌게 살게 됩니다. 예, 그런데 이런 제가 공부도 못하고 반에서 뭐 뒤에서 3등 정도 했던 이런 이야기들도 모르고 저한테 와서 사업을 준비하려면 경영을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마케팅이 중요한 건 어떤 건지, 투자금 유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좋은 사람을 어떻게 모아야 되는지, 서비스의 전략은 어떤지, 비즈니스 모델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많이 여쭤보러 와요. 그러면 저는 정말로 잘 몰라요. 예, 그 축구부 애들도 모를 거예요. 저랑 있는 그 친구들도 모를 텐데 근데 사업을 하다 보니까 만나는 사람들이 달라지게 되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되냐면요, 다른 업종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 사장님들, 대표이사님들을 많이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만나면서 이런 생각들을 해봤어요. 저분들이 각자 다 다른 스토리를 가지고 사업을 하시고 성공 스토리를 그려가시는구나. 그런데 정말 똑같은 분들이 한 분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이런 분들이 어떻게 사장이 되는지 분석을 해봤어요. 3가지 정도 유형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일단 사장의 아들로 태어나는 겁니다. 네.
세상에 딸로 태어나도 돼요. 예, 금수저 울고 태어나면 사장이 될 수 있어요. 예, 너무 간단하지만 여기는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억울하시죠? 억울하지 않나요? 예, 근데 예, 세상은 원래 불공평한 것 같아요. 근데 그 불공평한 걸 인정을 해야 돼요. 어떤 누구도 공평하게 똑같이 살 수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창업을 할 수 있는 기회는 모두에게 평등하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모두가 창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일제시대 때 어려웠던 환경 속에서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현대라는 멋진 그룹을 이루신 고 정주영 회장님도 사실은 아주 가난한 농부 집안에서 태어났었어요. 이제 두 번째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사장의 아들로 태어나지 못했으면 한 번의 기회가 더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때 아주 열심히 공부해서 예, 하버드에 가셔서 예, MBA를 따시면 돼요. 예, 하루에 3시간씩 자고 한 10년 정도 국영수 중심으로 공부를 하시면 예, 가실 수 있을 것도 같아요. 하버드가 싫으시면 스탠퍼드 가셔도 예,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근데 우울하죠. 예, 이렇게 우울한 얘기하러 나온 건 아니고요. 예, 제가 하버드에 못 갔고요. 뒤에서 3등을 했잖아요. 그래서 제 얘기를 좀 해드릴까 해요. 여러분들 예, 백도 없고 공부도 못했던 여러분, 예, 여러분, 예, 눈을 피하시죠? 예, 99%의 여러분들에게도 방법이 있습니다. 예, 제가 알고 있는 세 번째 방법은 최고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에요. 예, 초등학생들이 중학생들한테 가서 형 나랑 놀아줘 그러면은 중학생이 놀아주나요? 안 놀아주잖아요. 예, 초등학생들이 중학생하고 놀 수 있는 방법은 중학생이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중학생이 되면 고등학생들 형들하고 또 놀고 싶잖아요. 그럼 똑같이 고등학생이 되면 돼요. 어떤 얘기냐면은 최고가 되면 최고랑 일할 수 있는 기회들이 열려요. 그러니까 디자이너로서 최고가 되면 최고의 개발자하고 일할 수 있고요. 최고의 디자이너가 되면 최고의 전략 기획, 최고의 영업. 그렇게 최고가 되면 사람들한테 신뢰도 쌓이고 신용도 쌓여요. 그렇게 해서 다른 투자자들도 유치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최고가 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냐면요. 제 메모를 잘 보세요. 제가 28살 때 디자인 팀장이 됐어요. 대기업 임원들한테 PT를 해야 돼요. 최소 1억부터 몇 억짜리 디자인을 PT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선배님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28살 정도 되는 친구가 와서 PT를 한다 그러면은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아, 우리 회사 신입사원 커피 타는 애들, 복사하는 애들이 와서 나한테 저런 PT를 하는구나. 그래서 제가 아무리 PT를 하고 우리 팀이 정말 디자인을 잘했거든요. 아무리 PT를 해도 들어주질 않는 거예요. 이야기 자체를. 그래서 뭐가 잘못됐나 생각을 해봤더니 좀 더 다른 방법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디자인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처럼 보여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드라마를 보니까 이런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드라마에서 디자인을 잘하는 사람은 머리를 빡빡 밀고요. 예. 뿔테 안경을 끼고요. 예. 턱수염을 길었더라고요. 예. 그리고 검은 옷을 즐겨 입어요. 예. 근데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세요, 저랑. 왜냐면 스티브 잡스 코스프레 했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네. 스티브 잡스를 코스프레 한 게 아니고요. 그 보일러 광고 있잖아요. 거꾸로 타는 보일러 광고. 예. 그분이 굉장히 유명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예요. 그래서 그분을 패러디했어요. 그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더 영광스러울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자기 일에서 계속 하다 보면은 꾸준함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꾸준함을 이어간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요. 어르신들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좋아하는 일을 시작해라 라고 하지만 저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한 번 시작했으면은 그 일을 좋아하는 것을 훈련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좋아하는 일을 시작하는 사람들은 계속 좋아하는 일만 해요. 3개월 정도 지나면은 내가 했던 게 좋아했던 게 아닌 것 같아. 또 새로운 좋아하는 게 생긴 것 같아. 또 다른 거래요. 그렇게 계속 하다 보면 그 친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대부분 3개월, 3년, 5년, 10년 때 이런 경험들을 겪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지금 하시는 일이 있으면은 지금 그 일을 좋아하는 게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찰리 채플린은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고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다. 예, 그 일을 계속 하다 보면요. 저도 이런 생각을 했어요. 디자인을 하면요. 외제차를 끌고 다니면서 굉장히 멋진 넓은 사무실에서 스카프를 이렇게 들고
디자인은 말이죠 이러면서 굉장히 멋지게 프레젠테이션을 하면서 살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클라이언트들은 항상 이런 걸 요구해요. 싸고 고급스럽게 만들어주세요. 네. 블랙 같은 화이트를 만들어 달라고 항상 요청을 하고요. 그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매일 밤을 새요. 그리고 돈도 그렇게 많이 못 벌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제가 한 3년차, 4년차 때는 디자인을 왜 하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카드값 메꾸려고 해요. 라고 했을 정도로 굉장히 박봉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그 일을 하기 전까지는 굉장히 멋져 보이지만 실제로 그 일을 하면 굉장히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저는 중간에 한번 창업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때 제가 하고 싶었던 디자인을 막 하다가 한 2억 정도 큰 빚도 지게 돼요. 집안을 쫄딱 망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 또 나름 비극을 겪게 됐습니다. 근데 그런 희극과 비극을 다 겪고 나면 진짜로 그 일을 사랑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정말로 최고가 될 수 있는 준비가 시작되는 것 같아요. 예. 예를 들어 볼게요. 게임을 정말 좋아해서 아주 오랫동안 게임만 만들었던 친구가 있었어요. 캐주얼 게임. NHN이라는 곳에서, 한 게임이라는 곳에서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고 혼자서 계속 그 게임을 만들었어요. 정말 즐겁게. 그래서 그 친구는 다른 최고의 기획자, 최고의 디자이너들하고 같이 일을 해서 여러분들이 아실 국민게임 애니팡을 만들게 됐죠. 예. 여러분들은 애니팡이 나중에 그걸 알게 됐지만 그분은 7, 8년 동안 계속 그 일만 해왔던 분이에요. 예. 그리고 예를 들어서 다른 얘기를 해볼게요. 떡볶이 여러분 그냥 되게 하찮고 사소할 수도 있지만 값싸고 맛있는 떡볶이를 만들기 위해서 매일매일 공부하고 연습했던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전국에 100개 이상 매장을 가지고 있는 국대떡볶이예요. 네. 그 친구는 매일 그것만 생각했어요. 떡볶이를 잘 만들 수 있는 방법. 예. 그리고 또 강남에는 또 맛있는 여자들이 좋아하는 배달로만 한 달에 한 1억 이상 배달이 되는 공수관이라는 떡볶이 집도 있어요. 나중에 한번 드셔보시면 정말 맛있을 거예요. 또 이런 분도 계세요. 야채에 대해서 최고로 잘 알기 위해서 매일 새벽 일어나서 야채에 대해서 공부하고 좋은 야채를 고르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했던 분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총각내 야채가게가 이런 경우입니다. 예, 저는 저희 우아한 형제들은 어떤 서비스를 하고 있냐면 배달 음식점 정보를 모으는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전단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들은 많이들 흔히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전단지 굉장히 하찮고 작은 거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이런 것들을 열심히 모아서 굉장히 위대한 서비스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했던 게 전단지를 어떻게 잘 주울까에 대해서 연구를 했어요. 예, 정말로 자신해요. 저는 누구보다도 전단지를 잘 주울 자신 있습니다. 예, 쓰레기통도 뒤지고요. 예, 저기 그물망 있잖아요. 재활용 그물망도 뒤지고요. 아파트 경비 아저씨들랑도 굉장히 친하게 지냅니다. 예, 그렇게 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전단지를 잘 줍는 사람이 됐더니 사업이 정말 점점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일본에 한큐철도를 만드신 분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신발 정리하는 일을 맡게 됐다면 세계에서 가장 신발 정리를 잘하는 사람이 되라. 정말 그런 사람이 된다면 어느 누구도 그 사람을 신발 정리하는 일에만 쓰지는 않는다. 어떤 얘기냐면요, 아주 작고 사소한 것에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앞에 있는 그것들을 정말로 끊임없이 잘 만들어내면은 그것들이 점점 커져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위대한 기업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많은 분들이 계속 질문을 주시는데요. 경영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요. 배워본 적도 없고요. 마케팅에 대해서도 자본금을 어떻게 모으는지, 좋은 사람을 어떻게 모으는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방법은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방법인 것 같아요. 예. 일단 첫 번째로 꾸준함을 가지고 있고요. 그 꾸준함이 몸에 아주 배어 있어야 돼요. 아주 오랫동안. 예. 한번 좋아하는 일을 시작하더라도 그 일을 시작했으면 끝까지 좋아할 수 있는 것들을 훈련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일에 대해서 오랫동안 지속하기 위해서는 또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이 일을 왜 하고 세상의 발전에 어떻게 이바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런 것 같아요. 창업이란 최고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맞닥뜨리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들도 최고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시면은 멋진 기업을 만드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게 힘드시면은 하버드 가서 MBA 따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